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워낙 어릴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보니 엄마에 대한 애틋함보다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더 큰 편이에요. 아빠는 서울에서 일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집이 시골이었거든요. 원래는 저랑 아빠, 엄마 셋이서 서울에서 살았다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시골 할머니 댁에 맡기셨대요. 원래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기려고 했다는데 제가 할머니랑 떨어지질 않았대요. 아빠는 끝까지 저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못 하셨대요. 사실 지금도 그날은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됐다! 그만하고 너 혼자 가. 엄마, 그래도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야죠. 데려가면 어떻게 키울 건데? 학교만 서울에서 보내면 다야? 그러니까 내가 얘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제가 하라고 했지? 저 같은 호라비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선도 안 봐? 너랑 처지 비슷한 사람 만나면 되잖아. 싫어요. 아직 애엄마 자리에 누구 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넌 자식 키울 자격이 없는 거야. 누가 널 위해서 들이래? 네 자식을 위해서 들이라는 거잖아. 엄마, 그래도 애는 데리고 갈게요. 이런 시골에서 자라면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사람 되는 거냐? 자고로 사람은 따뜻한 집밥을 먹고 커야 하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아빠는 결국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 후로도 종종 아빠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다 주시고, 좋아하는 간식도 사다 주시면서 그러셨죠. 아들, 아빠랑 서울 갈까? 아빠 심심한데. 아빠, 심심하다고 하나뿐인 아들을 고생시키면 안 되지. 내가 널 고생시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그랬어. 아빠한테 가면 나만 고생한다고. 아빠는 나 밥 못 챙겨주고 오히려 내가 아빠 밥을 챙겨줘야 할 거래. 도대체 할머니는 누구 엄마냐? 할머니는 아빠 엄마지만 안타깝게도 내 편이야. 왜냐하면 내가 불쌍하거든. 네가 왜 불쌍해? 역시 할머니 말이 맞았어. 아빠는 철이 없는 것 같아. 뭐? 왜 불쌍하냐니. 난 일찍이 엄마를 잃었잖아. 엄마 없는 애보다 더 불쌍한 애가 어딨어? 아빠가 또 할 말을 잃은 얼굴로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네가 불쌍한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나는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잖아. 근데 아빠 따라가서 할머니를 못 보게 되면 그때는 진짜 불쌍해질 것 같아. 할머니를 왜 못 봐? 주말마다 와서 보면 되지.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같이 살 수 있을 때 살아야지.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조그마한 게 벌써 철이 들었다고. 할머니랑 살다 보니 아무래도 철이 좀 일찍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노쇠하시다 보니 일도 자연스레 돕기 시작했고, 행여나 할머니가 한밤중에 하늘나라로 가버릴까봐 늘 옆에서 잠을 잤어요. 한창 사춘기 때도 낮에는 반항하다가도 밤에는 할머니 옆에서 잤어요. 그 정도로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저는 논과 밭 사이를 뛰어놀았고, 할머니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머리에 큰 바구니를 이고 오시는 게 보이면 대신 받아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게 전부였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지나 대학생이 됐을 때 결국 서울로 왔어요. 제가 시골에서도 공부를 꽤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자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더라고요. 그때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할머니 곁을 떠나와야 했죠. 사실 할머니한테 같이 서울로 가자고 설득도 해봤는데 할머니는 본인 집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 할머니도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나보다 여기가 더 좋아?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너 먹을 것도 보내지. 나 그런 거 안 보내줘도 돼. 서울 가면 다 사 먹을 수 있어. 힘들게 농사 안 지어도 된다니까? 그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나 맛있는 거 사주면 되겠네. 그렇게 할머니와 헤어져 서울로 온 뒤론 아빠가 같이 살았죠. 서울 생활은 의외로 재밌었어요. 대학에 가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다 커서 아빠랑 같이 사니까 술도 배우고, 인생 얘기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나중에는 방학에나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죄송했는데도 할머니는 하나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오면 저 좋아하는 걸 해서 먹이시느라 바쁘셨죠. 군대에 간 뒤에도 휴가 때마다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사실 그즈음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때마다 할머니 품에서 편히 쉬었죠. 이별의 슬픔에 빠져서 할머니가 더 많이 늙으셨다는 건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할머니 안색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아파? 이 나이에 안 아픈 게 더 이상하지. 병원 가자.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밥부터 먹어. 너 얼굴이 너무 안 됐어. 나 살 엄청 쪘는데 무슨 소리야, 할머니. 나랑 서울 가자. 서울 가서 건강검진 한번 싹 받자. 건강검진 다 받았어. 진짜? 그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다 건강하대? 그냥 늙어서 기운이 없는 거야. 할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며칠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저는 할머니 옆에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이상한 기분에 깨어보니 할머니 숨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할머니를 보고 있는데 마침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 아들, 할머니 일어나셨어? 일어나셨으면 어디 못 가시게 좀 붙들고 있어. 아빠, 그게... 할머니 암이래. 옆집 아저씨가 전화 안 해줬으면 까맣게 모를 뻔했다. 건강검진에서 암 말기라고 나왔다는데 아빠한테 말을 안 하셨더라고. 아빠 지금 거의 다 왔거든. 너 놀랄까봐 일부러 말 안 했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할머니만 지키고 있어. 아빠, 조심히 올 수 있지? 그럼 아빠는 조심히 가지. 그럼 놀라지 말고 들어.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아. 나 어떡해? 아빠는 일단 옆집 아저씨한테 말하라고 했고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옆집 아저씨가 확인해 보시더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와 같았던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분명 눈으로 봤는데도 믿기지 않아서 한참을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역하고도 복학을 했는데도 아무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할머니 기일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 할머니는 저 하늘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러니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즈음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원서를 넣은 곳만 50곳이 넘었죠. 정말 가고 싶은 회사만 골라서 쓴 거라서 어디서 연락이 오든 딱 한 군데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통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술 한잔 하면서 푸념을 늘어놨어요. 아빠,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왜? 오늘 또 면접 합격자 발표난 데가 있어? 당연히 있지. 근데 또 당연히 내 이름만 없네. 왜 늘 내 이름만 없는 거지? 연락 오는 데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무려 50군데를 넣었어.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안 오고 있다고. 원래 취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100군데, 200군데 넣는 애들도 있더라. 나는 진짜 가고 싶은 데만 골라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아니면 이 순위로 내려가야 하는데. 너한테 뭐가 좋은 선택일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 아니야. 이 순위 회사도 넣기 시작해야겠어. 정말 초조했거든요. 너무 좋은 회사만 골라 넣은 게 실패한 작전인가 싶기도 했고, 어쩜 이렇게 면접 한번 보러 오라는 곳이 없나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서류 전형 합격하셨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면접 날짜는 문자로 안내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곳은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대기업이었어요. 이력서를 넣은 50개의 회사 중에서도 제 마음의 1위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의 서류 전형에 합격한 거죠. 아빠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알바에 취업 준비까지 병행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어. 아빠가 양복 한번 해줄게. 진짜? 그럼 어디서 사지? 어디서 사긴 무조건 백화점이지. 백화점? 거긴 너무 비쌀 텐데. 비싼 게 문제야? 아빠는 우리 아들한테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이제 겨우 1차 붙은 건데. 그러다 면접 떨어지면. 절대 안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 행여 그렇다고 해도 그럼 다음 면접 때 또 입으면 되지. 솔직히 저는 합격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아울렛 할인 매장에서 사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빠는 기어이 백화점에서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백화점에서 비싼 양복을 얻어 입었죠. 확실히 비싸니까 좋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주 근사하다. 내가 아빠를 사줘야 하는 건데. 아빠는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멋있게 입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배가 다 부르다. 내가 취업해서 꼭 아빠 양복 해준다. 나도 백화점에서. 너나 멋있는 거 많이 입어. 다 늙은 아빠가 비싼 양복 입어서 뭐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나 슬퍼진다. 할머니한테도 좋은 옷 한 벌 못 해줬는데. 알았어. 우리 아들 슬프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면접 잘 보고 와. 대신 떨어져도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아, 진짜 붙고 싶다. 한 번에 딱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면접 날이 왔어요. 장롱 앞에 아빠가 사준 양복을 잘 보이게 걸어놓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에 잠이 다 깨더라고요. 무슨 비가 이렇게 와? 창밖을 보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아빠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들, 벌써 일어났어? 빗소리에 깼어. 안 그래도 걱정돼서 깨우고 나갈까 했지. 아빠 오늘 출장 있어서 일찍 나가니까 너도 조금 일찍 출발해. 알았어. 우리 아들 화이팅이다. 아빠의 응원을 받으며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이었어요. 골목 사이로 웬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걷고 계시더라고요. 비를 맞으며 폐지를 주우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러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될 텐데. 예전에 할머니가 비를 맞고 일하다가 감기에 걸려 위독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가 코앞인데 그냥 지나갈까도 고민했어요. 그러나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달려가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할머니, 이 우산 쓰고 하세요. 아이고, 총각이 마음이 참 예쁘네. 그래도 나보다는 총각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뛰어가면 돼요. 그래도 이 근사한 양복 다 젖을라. 그나저나 어디 가던 중이에요? 아, 저 앞에 회사 보이시죠? 저 회사에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이 우산은 총각이 쓰고 가야지요. 면접 보는데 쫄딱 젖어서 가면 어떡해? 연세가 있으셔서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저는 좀 젖고 말겠지만 할머니는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쓰고 하세요. 그렇게 우산을 쥐어드렸는데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고 가시는 게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폐지가 젖어서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어쩐지. 그래서 이렇게 안 끌리는구만. 저 앞까지만 가면 내 집인데 이게 너무 무겁더라고. 할머니, 제가 좀 끌어드릴게요. 면접이라면서. 얼른 가요. 내가 천천히 끌고 가면 돼. 제가 얼른 끌어다 드릴게요. 비는 쏟아지지 앞도 보이지 않는데 이 수레를 어떻게 끌고 다니셨나 의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끌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 허리 다치세요. 총각, 벌써 옷이 다 젖었어. 이걸 어쩌면 좋아? 저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집 앞까지 수레를 끌어들인 뒤 바로 인사를 드렸어요.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수건으로 좀 닦고 가, 응? 늦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 비 올 때는 웬만하면 폐지 줍지 마세요. 네? 그래, 알겠어. 그럼 얼른 가봐. 이 우산 가지고 가. 자네 이름이 뭐지?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도 본인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는 정미래야.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 가볼게요. 조심히 가. 이미 젖은 상태라 우산을 써도 소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쓰고 갔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보안 요원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젖었다고요? 네? 그게...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아니, 저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기실로 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직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셨다고요? 네. 그런데 앞에서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저를 둘러싸서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면접장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부득이 비를 좀 맞았어요. 조금 맞으신 게 아닌데요. 네? 그게... 우리 회사 면접은 복장 규정 있는 거 아시잖아요. 깔끔한 양복 차림이면 되는 걸로 알고 왔는데요.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네. 면접 번호가 몇 번이셨죠? 면접 포기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제 실수니까요. 결국 저는 쫄딱 젖는 바람에 면접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면접을 포기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울적하게 앉아 있는데 아빠가 집에 오자마자 물으셨어요. 아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면접은 어땠어? 그게... 표정이 왜 그래? 잘 못 봤어? 잔뜩 기대하며 묻는 아빠에게 차마 면접을 못 봤다는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잘 못 봤다고 하고 고개를 숙이니 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아들, 괜찮아. 네 생각은 그래도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 거기서 저는 마음으로 2번 울었습니다. 면접을 본 적이 없는데 나올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나올 결과 자체가 없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죠.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서둘러 다음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할머니를 도와드린 걸 후회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시 기운을 내 이력서를 쓰고 있던 어느 날, 제가 면접조차 보지 못했던 기업 회장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자네가 정미래 할머니에게 우산 드린 친구가? 네, 맞습니다만 회장님께서 할머니의 정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 일단 회사로 좀 올 수 있겠나? 지금이요? 지금이면 더 좋고, 만약 상황이 안 되면... 아닙니다.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와서 이름 말하고 화장실로 올라오게. 급히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폭우가 쏟아지던 날과는
또 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는 길에 정미래 할머니를 만났던 그 골목도 다시 보고 갔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로비에 들어가자 바로 보안 요원들이 달려 나왔어요. 오늘은 또 뭐지? 보안 요원들이 저만 보면 왜 자꾸 달려드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회장님 뵈러 오신 거 맞죠? 분명 같은 보안 요원이었는데 면접 날과는 표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어요? 보안 요원이 그냥 씩 웃더라고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을 따라 회사 맨 꼭대기층에 도착하자 보안 요원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저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나 보안 요원은 대답도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당황해서 돌아섰는데 꼭대기층은 안내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돌아서자마자 화장실이 보였거든요. 비서가 나와서 안내하더라고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시지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회장님은 돌아서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회장님, 기다리던 손님 오셨습니다. 그래. 저는 회장님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냅다 고개부터 숙였는데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며 다가와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반가워. 아참, 내가 나이 먹고 젊은 사람한테 자꾸 반말을 해. 다 내 손자들 같아서 그러긴 하는데 혹시 불쾌해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 생각해보니 전화를 걸자마자 반말을 했더라고. 사실은 너무 보고 싶었어. 저를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자네 얘기를 물으시길래 깜짝 놀랐었거든. 그러니까 정미래 할머니께서 우리 회사 재단 이사장님이시지. 정말인 거죠? 아까는 듣고도 믿기질 않았어요. 왜? 땡 잡은 거 같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왜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는지 당초에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최라는 말을 쓰나? 아, 그게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아, 그래서 포구 맞으면서 폐지를 줍고 계신 할머니를 외면하지 못했구만. 네. 아무리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지만 아주 중요한 날이었잖아. 우리 같은 대기업 서류 전형에 붙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비 맞고 오래 아프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노인분들은 비 맞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거기다 폐지 주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면 챙겨줄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젊은 총각 심장을 철렁하게 하셨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가? 조금 전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라고. 아, 참. 회사에서 그렇게 불렀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내가 깜빡했네. 그럼 설마. 그래,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우리 어머니시여. 네? 전혀 몰랐나? 사람들은 나랑 우리 어머니랑 아주 붕어빵이라고 하던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보니 정말 닮으시긴 했어요. 뭐 어차피 곧 알게 될 거였으니 괜찮아. 우리 어머니가 자네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어요. 왜요? 자네가 본인 때문에 면접도 못 보고 쫓겨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요, 회장님. 제가 쫄딱 젖어서 들어가니까 보안 요원들이 저를 둘러싸더라고요. 아, 그건 신원 미상의 이상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일단은 보안 요원들이 확인하게 돼 있어서 그래. 아, 근데 제가 왜 이상한 사람이죠? 자네가 우산을 든 채 쫄딱 젖어 있었다던데. 네, 그러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써도 젖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보안 팀장이 그러더라고. 우산이 이상한 물건인가 싶었대. 그래서 쓰지 않고 고이 모시고 온 건가 했다고. 아, 그런 거였어요? 저는 오는 내내 혹시 그때 보안 요원들이 저를 둘러싼 것도 이사장님 짓이었나 했어요.
그렇다기엔 아무 일도 없긴 했지만요. 그렇지. 그렇다면 자네가 면접도 못 보고 돌아가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건가요? 아, 자네가 깨끗이 승복하게 면접을 포기했다고 하더군. 아, 네. 그게 아무래도 복장이 깔끔하지 않은 상태긴 했으니까요. 머리도 쫄딱 젖어 있었고요. 우리 회사가 좀 깐깐한 게 있지. 나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 어머니께서 자네가 합격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 괜히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실수해서 면접을 못 본 건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내심 후회됐을 것 같은데. 면접 못 본 거요? 솔직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려서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저는 그냥 지나치진 못했을 거예요. 어째서? 우리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인 걸 알았으니까? 솔직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돕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지? 이사장님이시면 빗속에서 계속 폐지를 줍지 않으실 테니까요. 잠깐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 돌봐드릴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 크게 걱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네가 그 빗속에서 우리 어머니를 도운 건 어디까지나 불쌍하고 가여운 노인인 줄 알아서 그랬다는 거야? 네, 저는 그래서 도왔습니다. 아프셔도 치료비도 없을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네 정말 독특한 청년이군. 예? 아, 제가 뭐 잘못이라도. 요즘 사람답지 않게 너무 순수해서 하는 소리야. 제가요? 회장님이 대답 대신 문 쪽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사장님 들어오시죠. 그러자 곧 문이 열리더니 이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확실히 폭우 속에서 만났던 폐지 줍는 노인과는 다른 분 같더라고요. 그날 비 맞으신 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뭘 그렇게 놀라. 나 할머니 맞잖아. 그리고 잠깐 맞은 거라 별 문제 없었어. 그러실 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런 테스트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있으셔서 비 함부로 맞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사장이라 많이 놀랐지? 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이? 계속 폐지 주우면서 사시는 분은 아닐 테니까요. 사실 면접 못 보고 돌아가면서도 할머니가, 아니, 이사장님이 술에 끌고 계시던 골목에 자꾸 눈길이 갔거든요. 아프실까봐 걱정 많이 했어요. 이사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이사장은 안 아프다는 법이라도 있어? 치료받으실 여력은 충분히 되시잖아요. 참나. 그래서 괜히 걱정했다 이건가? 그것보다도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결국 면접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결과에 영향은 안 줬지. 하지만 내가 자네를 발견했잖아. 그러게요. 제가 면접까지 잘 보고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사장님이 회장님을 보며 물으셨어요. 회장님, 이 청년 이력서 확인해 보셨지요? 예, 이력서도 훌륭하고 대학 성적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공부를 아주 착실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면접을 봤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면접도 보니 확실히 흥미로운 친구네요. 저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게 면접인 걸까요? 왜 당황스럽나? 그럼 우리가 뭐하러 자네를 다시 회사로 불렀겠어? 그게 그냥 부르신 줄 알고 옷차림이 너무... 회장님, 앞으로는 면접 복장 자유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니 대답도 편하게 하고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갑자기 두 분이 저 때문에 면접 복장을 바꾼다고 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입고 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이 재밌다는 듯 웃으시더라고요. 옷은 됐고 자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뭔가? 할머니랑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할머니와의 약속? 네.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고 약속했었어요. 물론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겠지만요.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자네 자기소개서 다 읽어봤어. 할머니가 키워주셨다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더군.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할머니께 뭐 죄송한 일이라도 있나? 저는 늘 할머니한테 의지했는데 할머니는 저한테 의지조차 못하신 게 마음이 아파요. 든든한 손자가 되드렸어야 했는데. 할머니를 향한 정이 깊어 보이네. 할머니가 부러울 정도야.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할머니가 다 해주셨죠. 자네가 잘 자라준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야.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물론 저 하늘에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할머니 표정을 볼 수 없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내 손자가 가장 자랑스럽다 하는 표정으로 웃고 계실 거야. 지금 이사장님 같은 표정으로요? 회장님, 아무래도 내가 이사장인 걸 괜히 알려준 것 같아. 예? 어머니께서 알려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좀 후회가 되네. 나한테 할머니 하고 부르는 게 더 좋은데 말이야. 그렇게 부를까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들떠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로 안 엮여 있다면 괜찮지만 자네가 앞으로도 우리랑 회사 직원으로 엮일 거잖아. 그럼 호칭을 똑바로 해야지. 네? 저 이 회사 직원 아닌데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네? 자네 지금 나 때문에 놓친 면접 기회를 다시 얻은 건데 나는 합격이야.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미 합격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들었지? 갑자기 두 분이 사무적인 태도로 저한테 합격을 주시는데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회사 직원 된 건가요? 그렇대도. 저는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분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웃으며 이사장님께 말씀하셨어요. 글쎄, 이 친구가 다시 돌아가도 이사장님을 돕는 선택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단 어머니께서 이사장인 걸 모른다는 전제 하에요. 내가 이사장인 걸 알면 그냥 두고 갈 거라고 하던데요. 뭐야? 할머니가 이사장이시면 쇼를 하는 거니까 그냥 가도 안 아플 것 같아서 갈 거래요. 저런, 저 기회도 못 잡는 놈 같으니 죄송합니다. 저렇게 착하고 순해서야. 그럼 이사장님인 걸 알았으니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걸까요? 이사장도 노인네다. 노인네가 비 맞고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래도 이사장님은 잠깐 맞으시는 거고 바로 보필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이야, 내가 진짜 가진 게 많아서 서러운 건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아주 독특한 청년이죠. 이사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이사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든 제가 돕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노인이시고. 이사장님은 무슨 다 집어치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래도 저의 합격 여부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님, 혹시 저 불합격으로 바뀐 건가요? 면접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할머니라고 불러. 예? 뭘 그렇게 놀라? 따라서 와. 회장님은 회사 일로 바쁘시니까 일 보고 오시고 아직 입사 전인 자네는 한가할 테니 나랑 가자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자네한테 벼르고 계신 게 하나 있어. 따라가 보게. 아, 네. 그럼 회장님, 저는 합격인 건가요? 불합격인 건가요? 우리가 뭐 말을 전 뒤집듯이 확확 뒤집을 사람들로 보이나?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출근은 다음 달부터야. 근데 한 주 전에 신입사원 워크숍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오고 뭐해?
네, 이사장님. 아니, 할머니. 저는 이사장님의 차를 타고 댁으로 갔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와, 이런 저택 처음 봐요. 신기할 거 없어. 그저 손이 많이 가는 집이지. 들어가자고. 그럼 지금은 그때 제가 도와드린 할머니로 대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대도. 뭐야, 똘똘한 줄 알았더니 2번, 3번 말해줘야 하는 사람인가? 솔직히 이 상황이 한 번에 믿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좀 편한 이야기를 해볼까? 네, 좋습니다. 할머니는 뭘 좋아하셨나? 가장 좋아하셨던 건 약과요. 약과. 그건 나도 참 좋아하지. 늘 같은 집에서 사다 먹는데. 자네도 한번 먹어볼래? 네, 좋습니다. 제가 약과를 맛있게 먹자 이사장님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약과를 아주 잘 먹는구만. 할머니랑 늘 같이 먹었거든요. 살아 계셨다면 내가 이 집에서 약과 한 박스 사서 보내드리는 건데 손자 잘 키우셨다고 말이야. 그럼 그날 저 말고도 할머니를 도와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응, 자네밖에 없었어. 정말요? 응, 그러니 자네가 처음이지. 사실 나도 내심 기대가 많았거든. 비도 많이 오고 노인이 혼자 폐지 주우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몇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거기서 30분은 그러고 있었는데도 자네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꽤 오래 계셨네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사장인 걸 알았어도 자네는 날 도와줘야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괜한 소리를. 농담이야. 우리 회장님도 농담한 거고 우리 회장님이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네가 꽤 귀여웠나 봐.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 도운 건데 너무 착한 사람처럼 비칠까 봐 겁나요. 저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건 자네가 아니라 자네를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서 근사한 식사를 차려주시더라고요. 자네랑 밥 한 끼 먹고 싶었어. 먹으면서 우리 재단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고. 네, 궁금합니다. 재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는 몰라서요. 나 같은 노인들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은 다 돕는다고 보면 돼. 그럼 저도 같이 봉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차원에서도 자원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자네가 자원에서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럼 꼭 가야겠네요. 조만간 나도 같이 가는 노인시설 봉사가 있는데 같이 갈 텐가? 꼭 가고 싶습니다. 절대 강요 안 하니까 혹시 가고 싶으면 와. 정말로 가고 싶어요.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 할머니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봉사 가서 다른 노인분들 보면서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그리운가? 네, 많이 그리운데 곁에 안 계시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가 돼서요. 살아있는 사람에겐 그게 당연한 거기도 하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끔은 할머니께 많이 죄송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셨는데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아서요. 이제 취업도 됐으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서 할머니 생각도 많이 해야겠어요. 자네 할머니가 부럽군. 아, 이사장님도 아니 할머니도 손주들 있지 않으세요? 있지. 지금은 다들 유학 가 있어. 아주 적적해. 저는 할머니 손주분들이 더 부러운데요. 이렇게 할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 녀석들은 그런 걸 알까? 그 녀석들은 워낙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승계 구조에나 관심이 있지. 안부 연락도 오지 않아요? 오긴 오는데 다 습관이야. 제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런 습관이 있는 게 얼마예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어. 돈이 너무 많아도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돼. 돈 많은 데는 원래 사람이 꼬이는 법이잖아. 내가 그래서 그날 폭우를 맞으면서 폐지 줍는 노인이 돼본 거야. 돈 없는 나한테 꼬이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서. 그래도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너무 가혹한 테스트 아니에요? 이 테스트로 떨어진 신입은 없어. 자네 하나 추가로 합격한 것뿐이지.
하긴 덕분에 제가 이런 저택에서 밥도 먹고 호강하네요. 그날 이후 저는 이사장님과 안부 연락도 주고받고 함께 봉사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때때로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분이 많이 환기되더라고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주 매운맛입니다. 그렇게 지독한가? 하긴 우리 회사가 신입사원들이 적응하기 아주 힘든 곳이긴 하지. 네,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일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 똑똑하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때 되면 더 일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그때 되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입장이 돼서 어렵지. 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제대로 배워. 나중에 내가 잘 써먹게. 이사장님이요? 오늘은 또 이사장이야. 평소에는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 오늘 운동하셨어요? 그러더니 아, 오늘은 재단 봉사활동이라서요. 네 잔소리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운동 좀 하루 빼먹을 수도 있지. 내가 이 나이에 운동 하루 빼먹는 게 문제가 되니? 그 연세시니까 문제가 되죠. 제 나이에는 하루에 운동 안 해도 괜찮지만 할머니 나이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유 지겨워. 내가 진짜 너한테 왜 연락처를 줘가지고. 이제 와서 물을 게 없어요. 좋아. 그럼 나도 널 좀 괴롭혀줘야겠다. 설마 회사에서 일하는 거로 복수하시는 거 아니죠? 너 선 봐. 선이요? 소개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재단에 차만 아가씨가 있는데 너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할머니가, 아니, 이사장님이 아시는 분이면 좀 부담스러운데. 눈은 너희 둘이 맞는 건데 왜 날 신경 써? 일단 만나보기나 해.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인 건데 초치지 말고. 결국 이사장님께 등 떠밀려 소개팅을 나가는데 정말 한눈에도 너무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와 계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요. 딱 봐도 좋은 분 같은데요. 근데 재단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사실 아무것도 듣지를 못해서요. 이사장님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자기 믿고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이사장님 비서예요. 네? 많이 놀라셨어요? 혹시 가족이신가요? 아, 그게 사실은 제 이모 할머니세요. 순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모 할머니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저희 외가는 기업가 집안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모 할아버지가 이모 할머니한테 첫눈에 반해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대요. 저희 외가는 종갓집인데 지금도 다들 시골 종택에서 손님 맞으면서 분주하게 사세요. 이모 할머니만 재단 이사장으로 바쁘시죠. 그럼 어쩌다 재단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가 믿고 맡길 비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전공이랑 맞는 일이기도 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맞아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사실 이모 할머니가 저한테 소개팅 해주신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정말요? 네. 사실 이모 할머니는 제가 시집 안 가길 바라셨거든요. 이모 할머니가 재단도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서 재단 물려받으라고도 하셨어요. 물론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할 생각 말고 열심히 하라고요. 그런데 저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네. 분명 처음 만난 거였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에 서로에게 반해 1년 뒤에 바로 결혼했어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러 갔더니 이사장님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연애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아니 왜? 그냥 누구의 영향도 없이 저희 둘만 만나고 싶었거든요. 참나. 그럼 내가 뭐 둘 사이를 방해라도 한다는 거야?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정말 놓치기 싫었거든요. 조심히 만나서 나쁠 건 없잖아요. 이사장님이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사실 애가 정말 참하거든. 우리 친정이 종갓집이라 애가 요리도 잘하고 어릴 때는 꿈이 현모양처였어. 그런 애의 꿈을 내 욕심으로 모른 척하는 것도 같아서 소개팅을 시켜줬단 말이지. 근데 별말이 없길래 그냥 끝났나 보다 아쉬워만 했지. 1년 만에 결혼한다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죄송합니다. 서로 결혼까지 약속한 뒤에 말씀드리자고 입을 맞췄었어요. 하여튼 이 앙큼한 것들. 결혼해서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두고 볼 거야. 네, 꼭 그래 주십시오. 그럼 둘이 처음 만나자마자 사귀기 시작한 거야? 아, 네. 제가 첫눈에 반해서 계속 연락했어요. 딱 보니까 둘이 서로 반했구만. 지금까지 깜찍하게 날 속였으니까 결혼 선물은 잔말 말고 받아. 결혼 선물이요? 아직 날짜도 못 정했는데요. 아니, 부부가 결혼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집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집부터 확실히 해야 결혼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며칠 뒤 예비 신부와 이사장님을 따라갔는데 너무 근사한 아파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집 고르다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원래는 전원주택으로 해줄까 하다가 신혼인데 주택 생활은 너무 번잡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파트가 거의 펜트하우스 수준인데 너무 과할 것 같은데요? 이모 할머니,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내가 너한테 못해줄 게 뭐 있겠니? 내 여동생 손녀지만 내 손녀나 다름없이 예뻐했던 거 알잖아. 알죠. 그래서 재단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도 알아요. 넌 우리 언니 손녀지만 나랑 똑 닮았어. 다들 너 태어나고 엄청 신기해했다. 우리 언니도 아니고 나를 똑 닮았다고. 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데 나한테 이건 일도 아니야. 집 한 채 딱 갖고 시작하면 든든하잖아. 이 집에서 애들 낳고도 살 수 있을 거고. 살고도 남죠. 평생 살겠어요.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하고 나는 준 거니까 더는 신경 안 쓴다. 알아서 살도록 해. 결혼을 약속한 뒤 저는 예비 신부와 할머니 성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약과를 올려드렸죠. 할머니, 이건 할머니 드리라고 이사장님이 사주셨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할머니 손자랑 결혼할 사람. 할머님한테 예비 신부를 소개하는데 울컥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이 모습을 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빠도 정말 좋아했거든. 예비 신부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자기야, 할머님이 보시면 내가 자기 멱살 잡고 결혼하는 줄 아시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첫눈에 반한 건데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결혼 후 저는 안정감을 얻어서인지 회사 생활도 더 잘하기 시작했어요. 기업 생활을 하며 인지상도 받고 승진도 했죠. 그 사이 아내는 우리 부부의 가장 큰 행복인 두 아이를 낳아줬어요. 그래도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부모 눈에 애들은 평생 아기래. 그러니 더 커도 어리다고 느낄걸? 나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커서도 그렇게 살지. 그래서 처음으로 재단 봉사에 데리고 갔는데 이사장님이 더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들이 언제 저렇게 컸대? 세상에 저 고사리 손으로 봉사하는 것 좀 봐. 저도 신기해요.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하여튼 자네 아주 아내를 제대로 만났어. 네, 아내가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만약 저 사람이 저랑 같이 신입 면접을 보러 왔었다면 저보다 먼저 이사장님을 발견해서 패지까지 더 주워다 줬을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알았나? 내가 쟤를 괜히 내 재단으로 끌어들였겠어? 처음으로 네 식구가 다 같이 봉사를 한 뒤 할머니 묘지로 성묘를 갔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애들이랑 성묘하러 간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봉사활동하는 걸 보니 같이 성묘를 가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날도 이사장님이 사주신 약과를 올렸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있지? 우리 애들이야. 우리 네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할머니가 지켜봐줘. 제가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자 우리 애들도 메아리처럼 지켜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증두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러자 우리 둘째 딸도 또 메아리처럼 그랬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봤다고 보고 싶다는 말을 할까 싶다가도 내 자식들 아니랄까봐 제 마음을 느끼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곤히 잠든 애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며 아내와 손을 꼭 잡았어요. 이사장님도 아내도 결국 할머니가 저 외롭지 말라고 보내준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머니가 비록 제 곁에 계시진 않지만 늘 제 가슴 속에서는 살아계신 것도 같아요. 가족이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인가 봐요. 지금쯤 할머니가 먼저 간 우리 엄마랑도 만나서 제가 잘 사는 걸 함께 보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